네, 안녕하세요. 고함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짧은 단어, 한 글자, 두 글자짜리 단어를 써볼 생각인데요. 앞에서 선 연습하고 자음, 모음하고 이제 기초부터 했던 것처럼 단어도 당연히 기초부터 한 글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. 한 글자가 돼야 두 글자가 되고 두 글자가 돼야 세 글자, 그 다음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 글자부터 써볼 건데 연습이 될 만한 글자를 쓰는 게 좋겠죠. 의미 없는 라, 마, 뭐 어쨌든 의미가 있는 단어를 연습하면 더 좋겠죠. 뭐가 있을까요? 별, 달, 빛, 별, 달, 빛, 밥, 국, 쌈, 뭐 등등 있겠죠. 이런 단어들을 연습을 하면 나중에 더 두 단어, 세 단어까지 될 거니까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. 별 같은 경우를 쓴다고 하면 별 좀 크게 쓸게요. 길게, 짧게 쓸 수도 있고 별 혹은 그냥 바른 별이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죠. 그리고 별이란 걸 표현하기 위해 별 잘 못 그리니까 별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. 리을이를 뒤로 더 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. 근데 이런 경우는 뒤에 다른 글자가 오기가 힘들겠죠. 별똥별 이런 거는 앞에 별똥 별 쓸 수 있지만 별 자리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. 별빛 같은 걸 쓰자고 하면 잘 안 써지죠. 이런 거 생각해 가면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. 그래서 한 글자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 모음이 한 5개, 6개씩 되니까 그걸 조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. 달 같은 경우도 기울기를 이렇게 쓰는 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정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써볼까요? 달도 지금 별처럼 달도 좀 날리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죠. 빛도 똑같이 빛 앞쪽이 길 수도 있고 뒤쪽이 길 수도 있고 앞쪽이 굵을 수도 있고 뒤쪽이 굵을 수도 있고 빛 짧은 게 잉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앞이 길고 짧고 아까 여기 길고 짧은 것처럼 길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이렇게 뺄 수도 있죠. 이런 경우 앞이 긴 경우 뒤 짧은 경우가 있으니까 바꾸면 되겠고 또 사실 쌍자음이 되게 어렵거든요. 쌍자음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모양이 안 예쁘네요. 국 대한민국처럼 이제
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굵은 획으로 짧게 쓰셔도 되겠죠.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써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사실 한 글자의 단어라고 썼지만 얘 별과 빛을 합치면 두 글자의 단어가 될 수 있고 달과 빛을 합쳐도 두 글자의 글씨가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별빛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별빛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꼬리가 긴 애들은 뒤쪽에 다른 글자를 붙이기가 힘들겠죠. 특히나 받침 있는 애들이면 더 빛처럼 받침이 있으면 더 힘드니까. 자, 별. 뒤쪽 부분, 이쪽 부분을 빛이 붙을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. 지금 여기는 공간이 이만큼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죠. 여기는 거의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, 이 뒤에 빛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빛을 붙이면, 물론 좀 안 예쁘네요. 네,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달빛도 마찬가지겠죠? 달. 자, 빛을 붙일 건데 아까처럼 달은 모음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바짝 붙이기 어렵습니다. 이런 경우는 조금 높여서 모음을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리을을 만들어 두면 하나만 있을 때는 좀 불안정해 보이는 모양이죠, 얘들에 비해서. 하지만 뒷 글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바짝 붙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. 단어와 단어를 쓸 때 우리는 그때까지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원고지를 쓸 때 이렇게 한 칸에 서로가 침범되지 않게 썼습니다. 네, 이렇게 썼는데, 그러고 나면 뭐 글자나 괜찮게 썼다고 하지만 여기 칸이 있다고 가정하고 칸이 안 넘어가게 쓰면 다른 글자 두 개를 쓴 것 같습니다. 그냥 얘들이 더 붙어줘야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고지처럼 일자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. 직선으로 그렸을 때는 서로가 잘리게 되죠. 이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씩 잘리게 되죠.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의 모양을 잡아가는 건데 이걸 결구라고 합니다. 결구. 같이 끼워 맞추면서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게 단어를 쓸 때 포인트가 됩니다. 물론 문장을 쓸 때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, 지금은 단어를 쓸 때 한 글자일 때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예쁘게 쓰시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종이 내에서 두 글자, 세 글자가 되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두 글자를 썼을 때는 지금 앞 글자에서는 오른쪽, 뒷 글자에서는 왼쪽만 신경 쓰면 되는데, 이제 세 글자가 되면 중간에 있는 글자는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겠죠. 그래서 달과 별이라고 해봅시다. 달과 별. 자, 달과 별. 물론 한 단어는 아니지만 과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달. 자, 요 부분이 뜨면은 얘처럼 다른 글자처럼 보이니까 붙여야 됩니다. 과를. 그러기 위해서 아래쪽에 넣을게요. 과. 자, 과를 넣었죠. 별.
넣을 때 물론 띄어쓰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띄어도 상관없지만 한 글자라고 한 단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짝 붙여서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 가면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. 캘리그라피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아시게 될 거예요. 연습하실 때는 먼저 한 글자 단어, 한 글자 단어, 그리고 그 한 글자와 한 글자를 합쳐서 두 글자 단어 연습을 하시고, 두 글자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나온다, 좀 괜찮은 글씨처럼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세 글자 연습을 하는 겁니다. 끊어진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? 하나만 쓰면 꽃바람이라고 합시다. 꽃바람. 여기 꽃도 써도 되겠네요. 꽃바람. 물론 꽃과 바람이 다른 역할이라고 하지만 보통 시 같은 데서 하나로 쓰기 때문에 꽃, 바람. 네. 여기도 최대한 바짝 붙였고, 혹은 여기를 좀 짧게 해도 되겠죠? 바짝 붙였고, 람도 리을이 이쪽에 서로 영역을 침범할 수 있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단어를 쓸 때 보면 이게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, 그건 결구라고 말씀드렸지만, 요런 빈 공간의 넓이가 크게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. 요런 자음과 모음, 자음 사이에도 획과 획 사이, 획과 획의 넓이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 이제 좀 안정된 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마지막 사실 비슷하게 썼는데 이 중성의 세로획만 길게 됐습니다. 자, 요 부분이 공간이 뜨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 보이죠. 이런 경우 요만큼만 잘라줄게요. 비슷한 느낌으로 쓰지만 짧게 쓰고 리을을 바짝 붙여서 여기 위에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기겠죠. 그래서 오늘은 한 글자씩 연습하는 거, 그리고 그걸 합쳐서 두 글자 연습하는 방법, 더 나가서 단어를 쓸 때 획과 획 사이의 넓이가 비슷해야 예뻐진다, 그리고 두 글자 이상 합쳐질 때 결구를 맞춰서 조금 더 붙어 보일 수 있게 해줘야 깔끔한 글씨가 된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단어 3글자 이상을 쓰게 되면 3글자, 4글자는 계속 중간중간에 껴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, 3글자 이상이 되면 이제 문장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짧은 문장을 써보는 연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